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진 중인 옛 39사단터에 토양오염이 드러났지만 사업 시행자는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아파트 분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는 토양오염 가능성이 드러났는데도 아파트 분양을 승인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범위한 토양오염이 드러난 옛 39사단터. 중동지구 개발 예정지 입구에는 아파트 본보기 주택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1, 2단지 분양은 2,900여 세대. 전체 분양 계획 물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창원시는 토양오염 논란 속에서도 분양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터에서는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오염 관련 조사를 했던 사항에서는 1, 2단지는 오염 지역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경복사하고 확인해본 결과 해부했던 거와 그는 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시행사의 토양 오염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확인하지 않은 토양 오염 우려 지역은 모두 65곳.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분양되는 1, 2단지 안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준치의 170배를 초과하는 TPH에 오염된 지하수 관정은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 오염 면적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사업자의 편에 서서 분양 승인을 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 인지되면 그런 부분이 정렬이 되면은 허가를 잘 안 냈죠. 그럼 물질이 일부러 발생될 수도 있고 완전히 정화 안 될 수도 있고 정화 완벽히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미 수십 곳에서 시설물 철거와 터파기가 시작돼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 토양 정화 방식도 결정되지 않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는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는 엇박자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는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산불을 막기 위해 비상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는 방화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범인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 드문 새벽의 한 농촌 마을. 마을 뒤편 산 중턱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달 함양군 휴천면에서 난 이불로 고교림을 포함한 산림 5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붙잡아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그다음에 범행 시간대 이동한 경로가 사실 그 피의자의 진술과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전남 광양에서도 30대 남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산에 불을 지르면서 임야 1,5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 같은 방화성 산불로 지난 10년 동안 130만여 제곱미터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산림청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한 산불은 21건,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은 방화 추정 산불은 그 3배가 넘는 77건에 이릅니다. 전체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39%밖에 되지 않는 데다 방화범의 경우 단서가 거의 남지 않아 검거가 더 어렵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불을 놓고 현장을 도주를 하고 그래서 근거가 어렵고 또 현장에는 증거물이나 이런 것이 다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산림청은 방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합동 검거팀을 운영하고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도 큰 편입니다. 경남에서 최근 이륜차 사망 사고가 크게 늘었는데 경찰이 안전모 착용 등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헬멧은 벗은 상태입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도 버젓이 운행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큰 부상이 우려되는 현장입니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는 오히려 경찰 단속에 항의합니다. 안전모가 착용 안 하시고 하면 사람을 내고 가서 안 됩니다. 없으시고. 신호 위반 운전자는 도주를 시도합니다. 급해갖고 했다 왜? 벌금 내면 되잖아요.
이륜차는 생계형 운전자가 많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운전자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항의를 심하게 하거나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4월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이륜차 운전자일 정도입니다.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2배 높습니다. 헬멧을 쓸 때는 머리에 얹기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턱끈까지 조여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동안 경남에서 경찰에 단속된 이륜차 불법 행위는 530여 건. 경찰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홍보와 집중 단속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말만 되면 날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황사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져 대기질이 무척 좋지 않겠습니다. 휴대하기 쉬운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호흡기 관련 질환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량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곳곳에 안개도 자욱합니다. 시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16도, 밀양과 함안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김해 22도, 내륙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만큼의 더위는 아니겠습니다. 현재 진주 12도, 산청과 합천 1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사천 22도, 합천은 24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황사는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비 예보를 제외하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고성군 영오면 구간에서 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히면서 화물차에 실린 사료가 쏟아져 뒤따르던 승용차끼리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승용차 탑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50살 최모 씨가 졸음 운전을 해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이 지역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남의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최저 98만 원에서 최고 350만 원이었습니다. 또 경남의 산후조리원 수는 창원시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시와 김해시가 각각 5곳, 거제시가 3곳, 양산시와 통영시가 각각 2곳 등 모두 33곳입니다. 경상남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 25곳을 선정해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착한 가격 업소 홍보를 위해 휴가철과 명절에는 파워블로그와 SNS를 활용하고 관광명소에는 현수막을 달기로 했습니다. 가라국의 제10대 양왕을 추모하는 덕양전 충양대제가 기관단체장과 문중, 유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군 금서면 덕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양왕과 양비의 위패를 모신 덕양전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0호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춘추 향례와 음력 초하룻날, 보름날 상망 향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어제 자전거의 날을 맞아 공무원 1,000여 명이 참여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전 8시 초전동과 평거동 등 시내 4개 지역에 모인 공무원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와 겸용 도로를 이용해 근무지까지 출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주시는 매월 22일을 공직자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